더뉴 투싼입니다.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전면부의 그릴은 해외에서 출시돼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 산타크루즈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릴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복잡한 선과 면들을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강인하고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가 계승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전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면 틀림없는데요. 특히나 전면부뿐만 아니고 측면으로 연결되는 라인들, 그리고 다양한 선과 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마무리해 주고 있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퍼들램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쪽 도어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는데 뒤쪽에는 아쉽지만 조명이 없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뒤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리플렉터 같은 것들도 앞뒤 도어에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인데 아래쪽에 풋램프 같은 것들이 별도로 없거든요. 근데 LED가 워낙에 밝다 보니까 바닥까지, 발 공간까지 야간에 아주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얇고 길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센터 터널 가운데 부분하고 조수석 수납 공간 쪽에 은근하게 넓게 퍼지는 스타일이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지능형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토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 운전석 조수석이 개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밝은 시야를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의 폭도 큰 편이고 특히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이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초점도 잘 맞으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비상등과 DRL은 일정 부분 그 기능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실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거슬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프로젝션 타입 치고는 광원의 폭도 꽤나 넓은 편에 속하죠. 쭉 뻗어나가는 느낌 좋습니다. 형 헤드램프는 단순한 오토 모드가 아니고요. 운전석 조수석을 개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주오고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운전석 쪽은 하향으로 낮춰주고 조수석 쪽은 상향을 유지하고요. 코너링 같은 데서도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서 주변의 광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더라도 유연하게 반응해줘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센싱만 해서 어두우면은 상향으로 들었다가 앞쪽에서 광량 아니면 주변에 이 가로등 같은 데에 광량이 인지가 되면 하향으로 낮추고 이런 단순한 헤드램프가 아니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도 표지판 같은 것들 굉장히 잘 인식이 되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 쪽은 운전석 쪽은 하향등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걸 보시면 그 유연성이나 꾸준하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야간 안전시야 확보를 잘 해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테일라이트와 번호판 보조 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범퍼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은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이라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에 토크는 27.0kg/S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동 테일게이트는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각도 조절도 가능한 부분은 분명한 확장성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 공간 너무 좋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수동 손잡이 꼼꼼하게 잘 배려를 했고 큼직하게 작동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이 부분에 LED로 아마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 같고요.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넓고 활용하기 좋고 아래쪽에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펑크 수리 킷 있고요, 삼각대도 있고, 여기에 빈 공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트렁크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드 같은 것들 소재 좋고 두툼하고요. 뒤쪽에서도 이 레버를 잡아당겨서 2열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편이고, 뒤쪽에서 제가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커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요 LED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운전석 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어보면 비교적 납작하게 되고요. 또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층이 안 지고 매끈하게 연결이 되니까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 공간 다시 한번 살펴드려 보는데요. 확실히 이 공간에 있어서의 여유, 그리고 실내 공간의 활용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을 형상화했는데요, 아직까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개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엔 없고요, 앞쪽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 감안해보면 적절하고요, 도어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닫혔을 때 이 치밀감 같은 것들은 나쁜 편이 아니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심심하게 가져가지 않고 밝은 색 조합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5가지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N9 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유리 면적이 넓죠. 그래서 개방감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이런 도어 트림 같은 것들도 디자인이라든가 구성, 그리고 이런 소재 같은 것들도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좀 많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데 패턴 같은 것들이나 만져봤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요. 패브릭 재질도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주고 있어서 조금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맥포켓은 이 크기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고요, 각도는 살짝 좀 더 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싼 레터링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은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도 4웨이 타입이 아니고 2웨이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쾌적하게 차량을 타고 장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나 쿠션감 같은 것들 적절해서 제 체형에는 잘 맞았습니다. 센터 터널이 플로팅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포인트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려줍니다. 풋레스트는 좀 더 길고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네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가능한데 수동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운전석 좌측 무릎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쪽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런데도 패턴이나 재질 같은 것들 참 이렇게 완성도 있게 구성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런 디테일에서 현대자동차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너무 좋죠. 사실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신차 느낌은 물씬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센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양쪽 아래쪽 끝부분이 조금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 엠블럼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에서 봤던 H의 모스부호를 형상화시켜놔서 조금은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향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가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효율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옵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고요.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드라이브 모드와 연결을 해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참 잘 해주고 있죠.
이 그래픽 디자인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깔끔해서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느낌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안전벨트 모니터링도 클러스터 안쪽에서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도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줬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변속은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타입인데 요거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뒤트는 방식이고 P는 버튼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일체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워낙에 뭐 기존부터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기존하고 같고요. 이 U+ 모바일 TV나 왓챠 웨이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현대자동차가 아주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날씨나 스포츠 정보 같은 것들도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 천재질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센스 되게 좋고, 조석 이 위쪽에는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여기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매트한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용하기에 편리했고, 이런데 지문이 잘 안 나거든요. 그나마 블랙 하이그로시에 비교했을 때는. 공조장치는 버튼을 누르고 돌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되네요.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 단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전하고 입력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는 충전 전용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 깔끔하고요. 이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위쪽에 드라이브 모드랑 오토 홀드, 오토 스탑 앤고 같은 것들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화질 좋고, 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차량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변 뷰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 컬러랑 깔맞춤을 해주면, 자동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기본값 세팅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요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 편안하죠, 요 위치가.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요 뒤에 약간의 수납이 있고, 암레스트 안쪽에 수납도 꽤나 깊어서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요 아래쪽, 센터 터널 요 아래쪽, 그리고 조수석 위쪽에 오픈 공간 활용하시면 수납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레버 잡아 당기면 수납 공간 열어지는데, 지금 매뉴얼이 무게가 조금 나가는데도 천천히 떨어지죠. 공간도 좋습니다. 위쪽으로 연결되는 소재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 크기도 적당하고 클립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조명은 LED 구성이긴 한데요. 이 별도 스위치가 있고, 커버랑 요 거울 커버랑 연동은 안 됩니다. 거울은 크기 좋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죠. 유리 면적이 커서 오픈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LED로 실내등은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 연결이나 SS 콜 같은 거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 하이패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두껍게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는 좋은 편이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열선은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뒀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암레스트에도 있지만 이쪽에 측면에도 문 쪽에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바닥이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가운데 턱이 높지 않아서 공간 활용도 너무 좋고요. 바닥에서부터 앞좌석 안장 위까지, 아랫부분 위까지의 높이도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공간 좋고 쿠션감 나쁘지 않고요. 각도 조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 조석 쪽하고 운전석 쪽하고 차이 보이시죠? 각도 조절을 큰 편으로 크게 폭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ISO 픽스 같은 것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버 잡아당겨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각도 적절하고요. 이런데 고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요. 도어 개폐각이 큰 편이라서 승하차도 편리한 편입니다.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의 여유는 뭐 너무 좋고요. 에어벤트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단자도 잘 갖춰뒀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네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그물 같은 것들도 간단한 이 소지품 같은 것들 보관하기는 너무 좋죠. 확실히 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있는 차량들이 실내에 딱 앉았을 때 개방감에 있어서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죠. 실내 구성은 기존의 라인들을 잘 살리면서 곳곳에 조금 더 이 수납 공간을 배치했고요. 스티어링 휠의 구성이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한 부분들은 최근 나온 현대자동차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가운데 현대 엠블럼이 없어진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네요. 운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의 첫 차로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 차량의 크기가 여기서 조금 더 크면 이제 산타페로 올라가게 되는데, 박시한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급격하게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코나나 이 투싼까지는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울퉁불퉁한 길 과속방지턱도 좀 넘어봤는데요, 승차감은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 이전보다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속방지턱을 넘고 난 다음에 뒤처리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을 꽉 잡아주는 느낌? 거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반인 분들이 이 차 시승하시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시승 차량 2륜구동입니다. 19인치 휠 타이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연비가 공인 기준으로 12km, 복합 연비 기준으로 12km고요. 도심에서는 10.9, 고속도로에서는 13.6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는 8.9에서 9.2 정도? 두 자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두 자리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이 차를 30km, 누적 주행거리 30km에서 받아서 완전히 새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두 자리 쓰는 시승 동안에 100% 도심 주행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다만 N9을 선택하시거나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나름 또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모노블록 4피스톤 브레이크가 순정 옵션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인치 경량 휠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륜의 4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없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반응이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좋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 즉각적으로 축축 치고 나가는 느낌,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한 반의 반박자 정도 터보렉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구조적인 특성상. 그런데 거기에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이 되니까 그런 거 반의 반박자 약간 렉이 있는 부분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심 주행을 할 때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차체의 고밀도 보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셰시 강성은 기존부터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성이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A필러나 B필러나 C필러 이런 흡차음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바닥에 카펫 쪽에 보강이 좀 이루어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세한 잔진동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진 부분은 도심 주행을 하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이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CCNC가 적용이 돼 있죠. 여러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편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티맵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성으로 사진을 셋업을 했고, 요거를 무선으로 연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HUD나 클러스터 가운데에 요약된 내비게이션 이 루트 정보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부분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 엔진에 힘이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기어 변속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 초반에 RPM을 높게 올라가게 하지 않고 낮은 RPM에서 계속해서 시프트 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색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요,
180마력의 토크 27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힘의 균형, 파워트레인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승차감의 개선,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이 좋아진 것들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스펜션의 구성은 기존하고 같거든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 전륜 스트럿에 다이나믹 댐퍼라고 하는 부품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노즈 노이즈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그 약간 지징하는 진동 같기도 하고 소음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잡혀서 저처럼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만족도를 조금은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전면 유리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었고 1열 측면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더 뉴 투싼을 출시하면서 뭐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상품성 개선을 했겠죠. 그래서 측면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 1열의 경우는 적용이 돼서 확실히 이 터널 같은 데 달려보면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노멀 모드 기준이고요. 7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00, 175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B필러랑 C필러에 흡차음재가 보강되고 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더 채워졌다라고 메이커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1열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도 확실히 이 고속도로에서 한 80에서 120 정도 주행을 할 때의 소음하고 진동 수준의 개선이 있다는 건 차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 오디오에 비교를 하면 저 같은 맡긴 사람이 듣더라도 고음하고 중음대가 고음이 좀 찰랑찰랑 더 찰랑찰랑 거리고요. 순정 사운드 시스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중음대랑 저음대도 비교적 탄탄하게 잘 받쳐줍니다. 투싼 자체도 울림통이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만족도 같은 것들은 조금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디오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 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사제로 튜닝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막귀이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 옵션이면은 만족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 이상 달릴 때 측면에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횡풍 제어라고 해서 전자 제어 장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차체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단에 비해서 SUV들이 무게중심이 조금 높다 보니까 측면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는 그런 약간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자세 저장치 같은 것들을 작동시켜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운행을 이끌어줍니다.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시속 180km까지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좋습니다. 다만 180을 넘어서게 되면 앞에서부터 좀 경쾌하게 올라왔던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더디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속도로 공인 연비는 13.6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승했을 때 최고 연비는 16.3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도 14 중반에서 15 초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연비가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 차는 제가 처음 받았을 때 누적 주행거리가 30km가 안 됐거든요. 거의 신차로 출고되자마자 제가 첫 번째 지금 시승을 하고 있어서 길들이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연비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의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 조절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줍니다. 가속과 감속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은 뭐 4단계나 2단계나 잘 구분이 안 되고 막 이런 차량들이 왕왕 있었는데
현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모드 간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라서 나름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듀얼 크러치 미션의 반응이 조금 더 거칠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느낄 수 있는 요 정도의 SUV, 중형 SUV에서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DPS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보타 같은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형 투싼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좀 칭찬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더 뉴 투싼이 나오면서 쇼크옵쇼바의 이 댐핑 컨트롤을 조금 더 손을 봤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 그리고 흡차음에 더 포커싱이 돼 있지 제가 기대했던 이 서스펜션 세팅의 변화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예를 들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지문 인식 또는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기존의 버튼 방식이 아니고 버튼 방식으로 요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에서 변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흡차음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셰시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이 2열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보여지는 편의 장비뿐만 아니고 안전 장비에도 소홀하지 않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나름의 또 회전 질감이 괜찮은 편이죠. 배기는 이 터보 엔진임을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배기량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 배기량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만큼은 저배기량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괜찮습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2,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시승 차량처럼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게 되면 3,000 훌쩍 넘어가죠. 디젤 모델도 3,000 넘어가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역시 3,000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투싼을 산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가솔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이라면은 너무 그 위에 등급 트림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중간 트림으로 해서 한 3,200, 300 정도에서 구입을 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도 이 차는 나쁜 편이 아닌데요.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스티어가 발생하는 인계치, 한계점 같은 것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냥 일반적인 아니면 운전이 조금 서툰 분이 이 차를 운행하시더라도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전자장비의 개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뿐만 아니고 지금 같은 이런 교외의 국도 구간, 좁은 국도 구간에서도 이 차의 기동성이나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거는 아마 이 파워트레인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차량의 크기 절묘하거든요. 코나는 약간 뭔가 좀 작은 듯하고 뭐가 좀 아쉽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는 부담이고 그런 분들한테 선택하기에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국내 도로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는 딱 요 정도의 투싼 정도의 크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표현이 좋지 않아서 많이 울렁울렁하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이 잔진동이라든가 흔들림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진폭 같은 것들을 제가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심 주행이나 일상에서는 이 승차감이 개선됐다는 건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거나 정속 주행을 해서 크루징을 할 때의 소음 진동이 많이 줄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면서 뭔가 좀 이 승차감에 있어서 묵직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처럼 저렇게 특정하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개선됐다라고 그렇게 좀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더 뉴 투싼 1.6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